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반기문 퇴주잔이라는 검색어가 어제 종일 화제였습니다. 선친 묘소에서 따라준 술잔을 본인이 마신 장면 때문인데요. 반 총장 측은 재래는 지역마다 다른데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재래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건 맞는 말이고 전체 동영상을 보면 그 단계에서 소위 음복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설수에 오른 행보는 이것만이 아니었죠. 단기간에 지지율을 올려야 하는 특수 상황. 급하다 보면 실수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실수라 하고 웃고 넘길 해프닝인데, 그런데 정색하며 내놓는 해명, 예를 들어서 집회 2장을 한 번에 공항철도 매표기에 밀어넣는 장면에 대해서 그냥 실수를 하면 될 걸, 해외 시스템과 달라서 그렇다. 뉴욕에도 집회 2장 넣는 매표기는 없습니다. 그런 해명도 어설프고, 그리고 온 국민 보라고 연일 행사를 해놓고 개중 어색한 장면을 시작하는데 대통령에 나서면서 이 정도의 악의적이라고 역정을 내면 안 되는 거죠. 이 정도가 억울하면 기존의 상위권 대권 주자들은 이미 다 억울해서 죽었겠죠. 반기문 전 총장은 이제 철저히 검증돼야 하는 잠재적인 대선 후보의 한 사람이지 의전으로 모셔야 할 상전이 아닌 겁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요새는 뉴스가 많아가지고요. 뭘 골라야 할지 아침마다 고민이죠. 네, 회의가 길어집니다. 그런 지가 몇 개월 됐어요. 자, 시간이 오늘 게스트가 많기 때문에요. 빨리빨리 진행해보죠. 네.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예,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이요, 오늘 자정쯤 구속됐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오늘 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있고요. 또 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도요, 오늘 특검 사무실에 소환돼서요, 예, 조사받습니다. 그리고 예. 어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장관도 소환이 됐죠. 예, 그리고 오늘 이 자정을 넘어서요,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새벽 1시에 귀가했고요. 조윤선 장관은 더 길게 오늘 오전 6시 넘어서 집에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대 교수님들한테 몇 주 전부터 계속 이러다가 다 구속된다고 제발 좀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는데, 네. 교수님들이 본인들의 논리로 빠져나갈 줄 알 거라고, 네,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시다가 다 구속되고 이제 최강희 총장 한 분 남았네요. 이분만이라도 사실대로 말해야지. 안 그러면 전원이 구속됩니다. 안타깝네요. 네. 자, 다음 뉴스는요. 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요, 이 현재 치러지는 선거들에 대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했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해당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수개표가 강화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수개표. 송영길 의원이 이 수개표 법안을 제출했죠. 이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도 한마디 했고 이제 문재인 전 대표도 한마디를 했군요. 이 사안은 저희가 이제 이 법안이 상정될 때쯤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 자, 다음 뉴스 주십시오. 예, SBS 단독 보도인데요. 이 대통령을 만나러 온 해외 VIP에게 이 성령 시술을 끼워 팔기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덩룽 여사, 중국 덩샤오핑의 셋째 딸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당사자가 원하지도 않는 이 김영재 원장 성령 시술을 문체부가 끼워 넣었다라는 보도인데요. 정작 덩룽 여사는 이 김영재 부부 측이 준비한 성령 시술대에 앉지도 않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앉지도 않고. 야, 이게 미스테리가 이제 풀립니다. 이게 처음부터 나온 뉴스거든요. 이 BIP,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갑자기 김영재 원장이 서울대 건강검진센터 외래의사로 위촉되는. 그렇죠. 예.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BIP가 방문을 해서 그랬다. 예, 중국 VIP가 왔다. 앞뒤가 안 맞는 설명들 계속 나왔는데 이게 이제 다 풀리네요. 그러니까 이 VIP에 대해서 김 원장 측은 자신들이 유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다시 따져보자면 전문인도 아니고 그 서울대 검진센터에는 성형 항목도 없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건강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항목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전문의도 아닌 사람이 외래의사가 되기도 어렵고 말이 안 되고 근데 위촉이 됐어요. 그리고 작은 병원장이
무슨 수로 대통령을 만나러 오는 VIP를 자기들이 섭외를 하고 일정을 바꿉니까? 그렇죠. 일정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 지금 그 중국 VIP 그 양반은 전혀 의사가 없는데 네네. 국내 일정을 짜는 측에서 여기를 가라고 일정을 짜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주 목적은요, 방안의 주 목적은 대통령 예방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김종 차관, 예, 최순실 씨의 측근 김종 차관이 그 일정을 무리하게 집어넣었다는 거잖아요. 예, 김종덕 장관에게 이런 일정이 있으니까 좀 넣겠다라고 보고했다라고 네. 합니다. 실제로 이 VIP는 전혀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이 없어서 갔다가 앉지도 않고 갔다는 거고요. 사실 좀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본인은 성형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갑자기 뭐 맞으라고 하면요. 거기다가 그 다음 날이 대통령을 만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얼굴 붓기도 빠지지 않은 채 만난다면 그것도 좀 우스운 노릇이고요. 아니, 이 VIP의 대해당되는 그 여성 인사가 갑자기 전날 대통령 만나기 전에 성형시술 하라고 거기 가면 누가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정이죠. 그런데 이제 앞뒤를 맞춰보면 이런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아마도 제 추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김종 전 차관을 통해서 중국 VIP 일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해서 하필이면 서울대병원 검진센터를 방문하게 만들어요. 예. 예. 근데 왜 그 서울대 검진센터로 방문하게 했느냐? 왜냐하면 김영재 의원 병원은 너무 작거든요. 초라하고 중국 VIP가 가리기에. 그러니까 크고 그럴듯한 시설을 찾다가 서울대 병원장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정한 거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시술을 하자니까 외래의사의 신분이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위촉을 하죠. 그리고 이게 실패하고 나서는 다시 해촉을 해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서울대 병원장을 이제 부를 때 따져야 될 부분이고, 근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뒀느냐. 단순히 본인과 친하다고 이렇게 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도까지 됐으면 그 김영재 의원을 이제 초기 뉴스 중에 또 하나였는데 중동에 진출시키려 하다가 그게 뜻대로 안 되자. 예, 실패했죠. 예, 뜻대로 안 되자. 그 컨설팅을 한 업체를 세무조사를 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국정원 사찰까지 했다라는 주장도 나왔었죠. 네. 저는 김영재 의원을 내세워서 본격적으로 해외 성형 사업을 진출하려고 했던 어떤 큰 비즈니스 플랜이 있었던 게 아닌가. 최순실 씨 측에서. 그러지 않고서는 이건 사실 김영재 의원과 친해서 한 일의 규모를 넘어서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저는 이 성형 해외 진출 사업 자체가 최순실 씨가 구상한 사업 플랜이었던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 네. 그게 진짜 부끄러운 일이죠. 대통령 예방하겠다는 해외 고위 인사를 지금 일정을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자기들 사업기를 만들려고. 사실 외교는 의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무례한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죠. 엄청난 결례죠. 네. 사업적으로도 이건 학급 브로커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일정 집어넣어가지고 학급 브로커들이 이런 짓을 하는데도 절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니 말도 안 되는 국가적으로 두고두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봐요. 이게 뭡니까 진짜. 여하간 저는 해외 성형사업의 본격적인 진출이 최순실 씨의 사업 플랜에 있었다라고 추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이 하나 나왔다고 봅니다. 이거 따져봐야 되는 일이라고 봐요. 다음 뉴스는요. 예, 어제 이 형사법정에서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가 같이 섰습니다. 이 냉랭한 기류를 감출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함께 서로 이익을 위해서 했던 두 사람이 이번 사건으로 등을 돌리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예, 서로 법정 가면 떠넘길 거란 예언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이 두 번째 태블릿을 특검이 알지도 못했던 걸 내놨잖아요. 예, 장시호 씨가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건 장시호 씨가 이로 인해서 얻을 물질적 이득을 따져봐야 된다. 최순실 씨가 장기간 구금되면, 남겨진 어떤 자금을 본인이 처리를 맡았었고, 그래서 이제 자신이 독차지할 기회, 이런 기회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본인의 심경이 변화가 있었어요. 그죠?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변했잖아요. 예, 장시호 씨가. 예. 예. 변호사 접견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비둘기라는 게 있어요. 비둘기. 메신저를 말씀하시네요. 예. 감옥 안에서 여타의 방법으로 쪽지 같은 거를 밖으로 전하고 안으로 들어오는 이건 사실 자범들도 하는 겁니다. 비둘기.
저는 이 비둘기를 통해서 소통하는 사람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왜 한번 2주 전인가요? 특검이 갑자기 일시에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자들이 서로 말이 너무 일치한다고. 그래서 틀림없이 소통하는 수단이나 뭔가 있을 거라고. 말을 맞추기 위한. 예, 그게 이제 비둘기거든요. 이렇게 작은 쪽지를 이제 소위 밖을 드나들 수 있는 사람한테 전하고 또 받고 하는. 저는 이 장시호 씨가 이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데는 갑자기거든요. 굉장히 극적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고. 그런 소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거 따져봐야 된다고. 그리고 체포되기 직전에 동성도 파악해봐야 되고. 자, 여기까지 해놓고 다음 뉴스는요. 예, 한겨레가 다시 한번 이 박연차 리스트를 보도했습니다. 이 여러 날에 걸쳐서 만났던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박연차 리스트에 반기문 전 총장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라는 건데요. 이 박연차 전 회장이 2009년 2월에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 변호사와 상의한 다음 검찰도 모르고 있던 이름을 적어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반 전 총장은요, 박 전 회장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다 이렇게 계속 밝히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한겨레 쪽에서는요, 검찰 안팎에서는 고소를 통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반 전 총장이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그 리스트에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한겨레 나름의 승부수네요. 그렇죠. 예, 한겨레를 고소해라. 그러면은 검찰에 가가지고 그 이전에 진술 기록이나 관련 서류를 보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네요. 네. 한겨레가 뭐랄까요. 덤벼라. 이런. 네. 허위 사실이라면 검증해보자.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그런 있습니다. 얘기네요. 반기문 전 총장에 관련 뉴스는 사실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름이 거론됐는데 이제야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쌓여있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죠. 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게 이 반기문 리스트, 아니 그 박연차 리스트였는데 예. 관련해서 반기문 전 총장 얘기 나왔으니까 저희가 어제 다른 특종을 했습니다. 네. 매튜 리, 유엔 전문 취재 기자죠. 네. 이분에 관련된 특종을 했고 읽어보셨죠? 그죠? 예. 많이 인용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근데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추가로 좀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 반기호 씨죠. 둘째 남동생, 반 총장의 둘째 남동생 반기호 씨, 이분이 이제 거의 알려진 바가 그동안 없었는데, 경찰 출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무총장이 되기 전에는 경찰서에 근무하다가 손해보험협회에서 한 10몇 년 근무한 정도 경력이었는데, 사무총장이 되고 나서 이제 몸값이 상승하고, 소위 반기문 테마주라고 하는 회사의 사장, 예. 또는 부회장을 했어요. 보성 파워텍이죠. 네. 예. KD 파워에서는 해외 영업 부분 사장이었고 보성 파워텍에서 부회장이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 반기호 씨에 대해서 유엔 전문 매체 이너시티 프레스의 매튜리 기자가 저희 인터뷰에서 미얀마에서 KD 파워와 보성 파워텍이라는 회사와 사업을 하는데 왜 유엔 델리게이션, 유엔 사절단 일원으로 했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단 말이죠. 예. 앞으로 이제 매튜리 기자가 제기한 의혹들을 저희도 더 계속 파헤쳐 보겠는데 그런데 미얀마 정부 홈페이지에 의하면 반기호 앤드 유엔 델리게이션 미팅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앤드. 그리고 이제 다른 관련 홈페이지를 보면 반기호 씨가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의 동생이라는 걸 미얀마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런 다른 관련 홈페이지에도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뉴스공장 인터뷰 이후에 이제 추가 취재를, 뉴스공장은 취재도 합니다. 추가 취재를 했는데, 매튜리가 삭제됐다고 하는 이제 페이지에 다른 문장이 또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혹은 매튜리가 유엔 대변인에게 질문을 했다지 않습니까? 관련 질문을. 그러면서 취득한 정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미얀마 홈페이지 내용이 매튜리가 그런 공개 질의를 하자, 뭐 삭제되고 예. 뭐 이런 변경이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현재 남아있는 페이지만을 저희가 말씀드리면 현재 남아있는 페이지를 저희가 미얀마 현지어 하는 분에게 의뢰해서 전문 번역을 했어요. 네. 이런 수고도 합니다. 근데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유엔 사절단이 반기호 씨와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사람을 방문했다. 여기까지 팩트예요. 여기는 여전히
미얀마 정부 홈페이지에 남아있어요. 어마어마한 우연이죠, 사실. 유엔 고위 관계자가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과 같은 날 미얀마에서 같은 장소에서 네네. 같은 미얀마 정부 관계자를 만났다. 이게 우연이죠. 너무 큰 우연. 뭐 이런 사실 조합해서 매튜 기자는 유엔 사절단의 일원이라고 해석을 한 것 같고, 뉴스공장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남아있는 웹사이트 기준으로만 얘기하자면, 반기호 씨와 유엔 사절단이 미얀마에서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사람을 만났다. 이것까지는 확인된 팩트다. 네. 민감한 사연이니까 최대한 객관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남는 문제는 반기호 씨와 유엔 사절단이 너무도 우연히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인가? 아니면 형이 유엔의 사무총장인데 유엔의 사절단이 그 동생이 미얀마를 사업차 방문해서 같은 날 같은 장소라는 산업부 미팅룸입니다. 같은 사람은 미얀마 산업부 장관이에요. 우마웅미인가요? 발음 굉장히 어렵던데. 그분을 만난 것이 사전에 어떻게든지 조율이 된 것인가? 네네. 이게 핵심이죠. 우연인가? 사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사람으로 조율된 것인가? 우연이라고 보기 힘든 포인트를 제가 몇 가지 얘기하자면, 이 유엔 사절단 방문자의 책임자의 직책이 휴메니테리안 코오디네이터. 처음 들어보는 거죠? 네. 네. 번역을 해보자면, 인도주의적 문제에 관한 조정관, 조절자, 인권 조정관, 이런 거라 볼 수 있는데, 이름이 리네이트 록 데살리엔치. 그렇습니다. 이분이에요. 근데 이 인권 조정관은 언제 그 지역에 파견되냐면 그 지역의 어떤 인도주의적 문제. 예, 미얀마예요. 예. 네. 인권 문제 다른 나라에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파견해서 상주하는 유엔의 이 문제에 관한 한 최고위직 인사예요. 예, 높은 사람입니다. 미얀마는 이제 군부 독재 시절부터 이 인도적 문제 때문에 비난도 많이 받았고, 네. 국제적인 경제 제재도 있었어요. 네. 지금도 로힝야인가? 난민 문제로. 그렇죠. 로힝야 네. 난민 문제요. 네. 비난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 휴메니테리안 코디네이터의 리포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경제 제재를 풀고 국가 이미지도 개선하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은 동시에 무슨 일도 하냐면 미얀마의 유엔 개발 계획의 책임자예요. 유엔 개발 계획은 뭐냐면 개도국에서 여러 가지 개발 원조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이권도 관련된 것이에요. 여기가 그 자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얀마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네, 이 리포트가. 그런데 이 사람이 하필이면 반기문 총장 동생이 미얀마 사업을 미팅하는 날 같은 장소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같은 날에요. 예. 네, 같은 날. 예. 대단히 우연하게도.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미팅이 있고 나서 20일 후에 반기문 총장이 미얀마를 방문합니다, 직접. 그래서 미얀마 의회에서 최초로 연설을 해요. 그때 무슨 연설을 하냐면 국제사회에서 미얀마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고 촉구를 합니다. 너무 앞뒤가 연속으로 맞잖아요. 네. 의혹을 제기하는 게 맞다, 이 사안은. 네. 우연이 너무 많다. 네. 그래서 델리게이션의 일원이라고 하는 배투리의 기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남아있는 기준으로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까지는 팩트로서 주장할 수 있고 앞으로는 저희는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델리게이션이 이루어진지 모르겠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을 유엔 고위 관계자와 반기문 총장의 전 총장의 동생 반기호 씨가 미팅을 했다. 네. 여기까지 AS를 해드렸고요. 요거 관련 이제 기사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최초 보도한 것으로서 AS를 디테일하게 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면 제가 또 받아서 또 AS를 드리겠고 제목 한두 개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제목만 말씀드리면요. 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이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전액 삭감하라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거고요. 뭐 게다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예산을 전액을 예, 그렇죠. 일부도 아니고 이 부산국제영화제 찍혔다라는 이야기 아주 많이 나오지 다이빙 될 않습니까? 때문이죠. 예. 이상호 기자. 예. 이상호 기자 나쁜 사람인가요? 아주. 삭감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아니고요. 예. 그걸 상영을 해가지고 삭감이 되게 네네. 예. 뿐만 아니라 김기춘 전 실장과요 조윤선 장관이 이 증거인멸한 것들에 대해서도요 이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두 분이 구속이 될까요? 뭐 영장은 우선 칠 것 같고요.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요. 저는 된다는데 500원 예. 걸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사인의 감사합니다. 예,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따져보자면 전문인도 아니고 그 서울대 검수센터에는 성형 항목도 없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건강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항목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전문인도 아닌 사람이 외래의사가 되기도 어렵고 말이 안 되고 근데 위촉이 됐어요. 그리고 작은 병원장이 무슨 수로 대통령을 만나러 오는 VIP를 자기들이 섭외를 하고 일정을 바꿉니까? 그렇죠. 일정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 지금 그 중국 VIP 그 양반은 전혀 의사가 없는데 네네. 국내 일정을 짜는 측에서 여기를 가라고 일정을 짜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주 목적은요, 방안의 주 목적은 대통령 예방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김종 차관, 예, 최순실 씨의 측근 김종 차관이 그 일정을 무리하게 집어넣었다는 거잖아요. 예, 김종덕 장관에게 이런 일정이 있으니까 좀 넣겠다라고 보고했다라고 네. 합니다. 실제로 이 VIP는 전혀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이 없어서 갔다가 앉지도 않고 갔다는 거고요. 사실 좀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본인은 성형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갑자기 뭐 맞으라고 하면요. 거기다가 그 다음 날이 대통령을 만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얼굴 붓기도 빠지지 않은 채 만난다면 그것도 좀 우스운 노릇이고요. 아니, 예. 이 VIP의 해당되는 그 여성 인사가 갑자기 전날 대통령 만나기 전에 성형시술 하라고 거기 가면 누가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정이죠. 그런데 이제 앞뒤를 맞춰보면 이런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아마도 제 추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반기문 퇴주잔이라는 검색어가 어제 종일 화제였습니다. 선친 묘소에서 따라준 술잔을 본인이 마신 장면 때문인데요. 반 총장 측은 재래는 지역마다 다른데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재래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건 맞는 말이고 전체 동영상을 보면 그 단계에서 소위 음복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설수에 오른 행보는 이것만이 아니었죠. 단기간에 지지율을 올려야 하는 특수 상황. 급하다 보면 실수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실수라 하고 웃고 넘길 해프닝인데 그런데 정색하며 내놓는 해명, 예를 들어서 집회 2장을 한 번에 공항철도 매표기에 밀어넣는 장면에 대해서 그냥 실수를 하면 될 걸 해외 시스템과 달라서 그렇다. 뉴욕에도 집회 2장 넣는 매표기는 없습니다. 그런 해명도 어설프고 그리고 온 국민 보라고 연일 행사를 해놓고 개중 어색한 장면을 지적하는데 대통령에 나서면서 이 정도의 악의적이라고 역정을 내면 안 되는 거죠. 이 정도가 억울하면 기존의 상위권 대권 주자들은 이미 다 억울해서 죽었겠죠. 반기문 전 총장은 이제 철저히 검증돼야 하는 잠재적인 대선 후보의 한 사람이지 의전으로 모셔야 할 상전이 아닌 겁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요새는 뉴스가 많아가지고요. 뭘 골라야 할지 아침마다 고민이죠. 네, 회의가 길어집니다. 그런 지가 몇 개월 됐어요. 자, 시간이 오늘 게스트가 많기 때문에요. 빨리빨리 진행해보죠. 네.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예,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이요. 오늘 자정쯤 구속됐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오늘 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있고요. 또 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도요. 이 오늘 특검 사무실에 소환돼서요. 예, 조사받습니다. 그리고 예. 어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장관도 손이 됐죠. 예, 그리고 오늘 이 자정을 넘어서요.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새벽 1시에 귀가했고요. 조윤선 장관은 더 길게 오늘 오전 6시 넘어서 집에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대 교수님들한테 며칠 전부터 계속 이러다가 다 구속된다고 제발 좀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는데 네. 교수님들이 본인들의 논리로 빠져나갈 줄 알 거라고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시다가 다 구속되고 이제 최강희 총장 한 분 남았네요. 이분만이라도 사실대로 말해야지. 안 그러면 전원이 구속됩니다. 안타깝네요. 네. 자, 다음 뉴스는요. 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요, 이 현재 치러지는 선거들에 대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했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해당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수개표가 강화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수개표. 송영길 의원이 이 수개표 법안을 제출했죠. 이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도 한마디 했고, 이제 문재인 전 대표도 한마디를 했군요. 이 사안은 저희가 이제 이 법안이 상정될 때쯤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 자, 다음 뉴스 주십시오. 예, SBS 단독 보도인데요. 이 대통령을 만나러 온 해외 VIP에게 이 성령 시술을 끼워 팔기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덕룽 여사, 중국 덩샤오핑의 셋째 딸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당사자가 원하지도 않는 이 김영재 원장 성령 시술을 문체부가 끼워 넣었다라는 보도인데요. 이 정작 덕룽 여사는 이 김영재 부부 측이 준비한 성령 시술대는 앉지도 않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앉지도 않고. 야, 이거 미스테리가 이제 풀립니다. 이게 처음부터 나온 뉴스거든요. 이 BIP,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갑자기 김영재 원장이 서울대 건강검진센터 외래의사로 위촉되는 그렇죠. 예.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BIP가 방문을 해서 그랬다. 예, 그런 중국 식의 VIP가 왔다. 앞뒤가 안 맞는 설명들 계속 나왔는데 이게 이제 다 풀리네요. 그러니까 이 VIP에 대해서 김 원장 측은 자신들이 유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김종 전 차관을 통해서 중국 VIP 일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해서 하필이면 서울대병원 검진센터를 방문하게 만들어요. 예. 네. 근데 왜 서울대 검진센터로 방문하게 했느냐. 왜냐하면 김영재 의원 병원은 너무 작거든요. 초라하고 중국 VIP가 가리기에. 그러니까 크고 그럴듯한 시설을 찾다가 서울대 병원장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정한 거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시술을 하자니까 외래의사의 신분이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위촉을 하죠. 그리고 이게 실패하고 나서는 다시 해촉을 해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서울대 병원장을 이제 부를 때 따져야 될 부분이고, 근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뒀느냐. 단순히 본인과 친하다고 이렇게 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이 이 정도까지 됐으면, 그 김영재 의원을 이제 초기 뉴스 중에 또 하나였는데, 중동에 진출시키려 하다가 그게 뜻대로 안 되자. 예, 실패했죠. 예, 뜻대로 안 되자. 컨설팅을 한 업체를 세무조사를 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국정원 사찰까지 했다라는 주장도 나왔었죠. 네. 예. 저는 김영재 의원을 내세워서 본격적으로 해외 성형 사업을 진출하려고 했던 어떤 큰 비즈니스 플랜이 있었던 게 아닌가. 최순실 씨 측에서. 그러지 않고서는 이건 사실 김영재 의원과 친해서 한 일의 규모를 넘어서거든요. 완전히.